썰 한잔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 5년 차에 처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자금이 전부 우리 집 대출이었다는 걸요. 맞벌이 부부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같은 회사 다니면서 서로의 업무도 스트레스도 잘 이해했거든요. 그러다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퇴사를 선언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요. 처음엔 저도 남편의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힘든 시간의 시작일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매달 생활비를 주던 걸 서서히 줄이더니 2년 전부터는 아예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제 월급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빠듯하기 그지없었죠. 적금도 해약하고 신용카드 연체도 몇 번 겪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잘 될 거라며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매번 곧 좋아질 거야 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대출 서류들. 남편 명의로 된 수억 원의 대출이 있었고 담보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알고 보니 사업자금 대부분이 대출이었던 거죠.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적한 상가 건물 지하에 자리 잡은 작은 사무실. 직원들은 보이지 않고 남편 혼자 모니터만 보고 있더군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동료들과 시작했다던 회사가 이미 다들 떠나고 남편 혼자만 남아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여보, 우리 집 대출 언제 받은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 숨겨진 대출 떠나간 동료들. 우리 부부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각했죠. 내가 너무 믿기만 했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제 월급 통장까지.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제 월급 통장을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남편이 제 도장까지 위조해서 대출 서류를 만들었더군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바라보는데 더 이상 그 사람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다 갚을 수 있어.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하지만 전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이미 수차례 들었던 그 말이 이제는 공허한 변명으로만 들렸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할 때 꿈꿨던 미래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남편에 대한 배신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다음 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더 끔찍했어요. 남편이 받은 대출이 이자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고 곧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술에 취해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그리고 책상 위에는 낯선 도박 사이트 화면이 켜져 있는 노트북이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가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도박 중독.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던 이유, 자꾸만 돈을 빌리려 했던 이유, 그리고 제 통장까지 손대게 된 이유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보니 거래 내역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거래 시간은 바로 1시간 전. 그리고 금액은 제 이번 달 월급 전부였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신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잠든 남편을 뒤로 하고 친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친정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그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습이 시작됐어요. 변호사와 상담도 하고 은행과도 협의했죠. 다행히 제 월급 통장 대출은 위조 문서로 진행된 거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 대출은 제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이 찾아왔어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눈물로 호소했죠.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순 없어요.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퇴직금과 친정의 도움으로 겨우 신용불량은 면했어요.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면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얼마 전엔 전 남편 소식도 들었습니다.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해요.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는 걸요. 그리고 때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단호하게 끊어내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일 수 있다는 것도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만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